최근에 실거래가 된 전세가, 매매가를 보면 갭이 거의 1억이 되지 않아요. 충분히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2년 뒤에 내가 매도를 할 때 1억 정도의 수익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결혼을 할 때 내 집 마련은 언제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곧 제 첫 책이 출간이 됩니다. 12월 7일인데요. 출간과 관련해서 어제 본사에 가서 프로필 촬영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동안 도와주신 촬영 기사님이 계신데요.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인 걸 알고 나서는 고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주신 질문은 이랬어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고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계획으로는 결혼을 하게 되면 계속 청약을 놓고 싶다 하셨어요.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첨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청약에 계속 떨어질까봐 그게 고민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드린 솔루션은 첫 번째는 계속 청약에 도전을 해보라는 거였어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그래도 좀 더 유리하게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청약에 당첨되고 안 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내가 청약을 하는 건 좋지만 언제까지 청약에 넣어보겠다는 그런 시한을 꼭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시한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혼 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전세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청약에 도전을 했었어요. 하지만 3년 이상 청약 신청을 했지만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너무 그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할 때 구축 아파트라도 마련을 해서 살다 보니까 부동산 상승기에 그 집이 상승했고 그걸 지렛대 삼아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 정도가 지나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었어요. 그 집이라도 제가 마련했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솔루션인데요. 만약에 이분이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분이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집을 매수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돈이잖아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돈이 넉넉한 편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서울에 무리를 해서 집을 마련하는 게 두 분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케이스라면 철저하게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해버리라는 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2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치면 그걸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실거주 집을 마련하려고 하면 그렇게 좋은 집을 못 살 수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계속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대출도 많이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 실거주를 완전히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비규제 지역이고 소도시인 곳에 그 돈을 가지고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직 아이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저렴한 곳에서 월세를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자산은 비규제 지역과 같은 곳에 계속 굴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월세를 살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잖아요. 충분히 두 채를 굴릴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내가 가진 돈이 2억이라고 한다면 비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두 채 정도 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지역 분석을 하는데 최근에도 분석을 하면서 이런 투자처가 있구나라고 놀란 적이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는 소도시인데 대장급의 도시가 1억 정도의 투자금이면 가능하더라고요. 다른 주변 도시에 비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상승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1억이 되지 않아요. 충분히 1억 정도의 돈을 가지고 2년 뒤에 내가 매도를 할 때 1억 정도의 수익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곳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더 빨리 자산을 굴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무리를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실거주 집을 한 채 마련한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을 내가 깔고 있게 돼요. 나는 주거의 안정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월세를 사는 건 생각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나는 월세를 살지만 내 자산이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월세를 살았었어요. 2년 정도 월세를 살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월세를 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월세 산다고 같은 반 애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월세를 살았지만 제 자산은 다른 곳에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월세를 산다고 해서 서럽거나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곳에 아예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월세를 산다면 정말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산이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에서 나는 월세를 살지만 계속 내 자산들이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월세를 살아봤지만 항상 내가 편하면서 내 자산까지 잘 굴리려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가 있어요. 나는 좀 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충분히 자산을 빨리 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이가 없잖아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자산을 빨리 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학을 자주 다니는 게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인 한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충분히 자산을 빨리 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종잣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 소액이라도 이런 비규제 지역 소도시에 투자해서 굴릴 수가 있고요. 계속 두 분이서 돈을 또 모아 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마련이 되면 또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계속 나의 시드머니를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 자산을 키워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진짜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내가 실거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또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이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